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야당 범야권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경선 구도 또 어떤 후보 단일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 속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에 상당히 최근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문은 열려있다, 또 빅텐트를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내부의 자강론 이것도 같이 나오고 자강론 안에 있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대권 주자들을 먼저 이 힘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고 또 입당 문제, 윤석열의 입당 문제, 또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 홍준표 복당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자강론 안에 내부에 있는 주자들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또 요즘 하태경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식이 조금씩 다른 것이 보는 시각, 그러니까 이준석이 접근하는 그 방법이나 자세가 조금씩 다른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당 밖에 있는 주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우리 문은 열려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선행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타라. 그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당 밖의 주자들에게 일단 손을 내민 이준석. 그래서 뭐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또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부터 대선 전국이 사실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이 야당 주자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여당 주자들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이 당 밖의 주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서 출격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7월 달에 사퇴 후에 대선 출마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은 아직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 진입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죠. 당 밖에 있는 훌륭한 주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맞설 빅텐트를 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야권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일단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달 말 정치 참여 선언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입당 문제,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는 힘겨루기,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변화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홍준표 복당이 급선무인데 이준석에게 단칼에 매도 푼다는 자세로 난국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훈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공식 언급은 없지만은 다음 달 감사원장을 사퇴한 후에 대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자, 직접적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준석과 윤석열이 그제 처음으로 문자 대화를 텄다. 그래서 이준석에게 당대표 당선 축하 인사 정도로 하는 게 낫겠다. 이 윤석열 주변에서 참모들을 그렇게 그 조언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문자를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이 답신 문자를 보냈는데 일단 입당 얘기 같은 구체적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안철수는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그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도 내세우고 기세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이준석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우려들이 범야권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는 응당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는다. 이런 그 사자성어 같은 것 이런 것도 인용을 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최재형 또 그 정치 입문 문제도 있고 김동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 내부에서 지금 기존에 유승민, 원희룡 있었는데 김태호, 하태경 이런 사람들도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강론이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며칠 되지 않았지만 자강론이 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당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당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이준석이 챙기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상황 같으면은 범야권의 대선 후보는 지금 차고 넘칩니다. 상당히 많죠. 외부에도 있고 장 외에도 있고 장 내에서도 그 당 내에서도 기존의 두 사람 외에 여러 사람들이 막 출마를 선언을 할 그런 본물이 터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약일까 독일까? 범야권 입장에서, 보수 입장에서 정권을 창출하는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물 한 사람을 딱 내세워서 단일 후보로 출마를 시키고 여권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은, 지금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면에 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여러 곳에서 나오죠. 당내에서 나오고 당 밖에서 나오고 장 외에서 나오는 이 주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범야권 후보가 여러 사람이 나오면은 2017년 대선 때처럼 2017년 대선 때 이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다 출마했죠. 각각 당을 달리해서 다 출마했고, 그래서 문재인이 41%를 받아서 당선되는 어부지리를 줬습니다. 이 세 사람의 다 표가 나눠졌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합하면 문재인보다 훨씬 많죠. 자, 그런 상황이 내년 3월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이 역할을 맡았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과연 공정하게 본인이 경쟁력만 딱 따져서, 어쨌든 뭐 본인이 그것을 선발하는 건 아니지만은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 갖춘 주자가 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멍석을 얼마나 잘 깔아주느냐, 룰을 얼마나 제대로 공정하게 하느냐. 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죠. 자, 이 상황인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에게는 연일 견제구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연일 견제구를 날리는 이 상황이라서, 좀 윤석열 쪽에서도 아니, 이렇게 된다면은 좀 불공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이 분위기를 살피는, 탐색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사이드 톱에서 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준석이 어제 계속 방송에 다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한 말 중에 중앙일보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윤석열의 반부패 그리고 정의, 공정 이 가치로 대권 주자로 떠올랐는데 그것이 자체 발광인지 반사체인지 살펴봐야 된다. 자, 이준석이 지금 대선 주자, 대표 선수 뽑는데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정 1위 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구심을 표시를 하는 것이죠. 야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에서, 여당 대표가, 자, 야당 대표가 범야권의 대선 주자 1위 후보에게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에 또 견제구를 날렸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하다. 윤석열이 상징하는 가치는 공정인데 이준석도 공정을 가치를 내세우고 있죠. 약간의 그 결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윤석열의 공정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어제 세 개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에 관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호사가들이 윤석열의 반부패 이미지가 자체 발광이냐 반사체냐 이야기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부각돼야만 빛을 발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윤석열이 어떤 본인의 개인기나 능력 이런 데 여기에 따라서 대선 주자로 우뚝 선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막 추미애가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체 반대 급부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장 곽강받는 대선 주자가 조금씩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윤석열은 공정, 반부패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반사체고 상대적으로 있는 이익이고 지금은 공정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장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조금씩 변할 것이다.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그러면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을 이준석이 의식을 한 것은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의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고 또 아버지 친구가 유승민이죠. 자, 그래서 유승민께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유승민이 바로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KDI 출신이죠.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멀어진 계기도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는데 대표 시절에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을 했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을 향해서 배신의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털어줬고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찬성을 했죠. 유승민 찬성을 하고 유승민 박근혜 키저이자 유승민 키저였던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쪽을 쫓아서 탄핵에 찬성을 했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대구에서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전문가인데 유승민이 지금 이준석이 경제가 필요한 경제에 식견이 넓은 대통령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으로 이 유승민과 이준석이 케미를 맞추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단번에 들죠. 자, 때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이 경제 대통령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시점에 거의 동시에 오늘 연합뉴스에 그 유승민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유승민 경제 대통령 되겠다. 경제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아니고 자, 이 시점에 공교롭죠. 경제 대통령을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성장의 모든 공약을 맞출 것이다. 공정, 이수도 경제로 푼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적 정신과 가치는 경제다. 그 중에서도 경제 성장이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유승민. 다음 달 12일에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곧바로 공약 비전을 발표하는데 이것도 경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승민 의원 말입니다. 내리막길인 경제를 반등시킬 사람, 문제 해결을 할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공약을 거기에 맞추겠다. 자, 공교롭게도 이준석이 경제 대통령 이야기를 했을 때 동시에 나왔고, 자, 일문일답을 또 연합뉴스 보시면은 일단 유승민 그 누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유승민의 이준석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이죠. 연합뉴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준석이 대표로 당선됐는데 덕을 볼 것 같나? 그러니 유승민이 웃으면서 덕을 볼 생각도 없고 반대로 역차별을 받을 생각도 없다. 이제 당대표와 대선 후보로서 각자 갈 길을 가야 한다. 자, 그런 공천구분은 평소에도 확실한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니, 유능하고 저돌적인 정치인이다. 청년 여성 같은 각종 할당제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견해가 다르지만, 이준석 덕분에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공론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완전히 이준석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이준석 대표의 부친과 친하다던데 그러면은 삼촌뻘이 되는 건가? 이렇게 또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준석 부친과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쭉 같이 다녔다. 이 대표와는 동지관계다. 이 대표도 절대로 저를 삼촌같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죠. 전당대회 기간에 유승민계 얘기에 무척 언짢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 국면이니 이해하려고 했지만 서운했던 건 사실이다. 정말 많이 참았다. 자, 이런 이야기고. 자, 이 상황에서 상당히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경제 대통령을 유승민 전 의원이 표방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도 그냥 당하지 않죠. 대변인을 두 사람이나 지금 선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기자 출신 대변인 두 사람을 선임을 해서 이 기싸움에, 이준석과의 기싸움에 돌입을 한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준석이 유승민 쪽에 기울고 또 윤석열과는 뭐 기싸움을 한다. 이것이 편가르기를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야권 후보가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그 걱정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일보 보시면은 이준석은 대선 버스 출발하겠다. 빨리 안 타면 8월까지 안 타면 하겠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은 손들 생각이 없습니다. 버스 좀 멈춰주세요. 이렇게 손들 생각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압도적인 1위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왜 국민의힘 스케줄에 맞춰야 되느냐는 것이고, 이준석은 국민의힘에도 지금 대권 주자들이 차고 넘친다. 이 사람들 뭐 지지율 내가 끌어올릴 수 있다.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뭐 김태호든 하태경이든 내가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교안이든 뭐 이런 식의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내가 국민의힘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가리키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지만 입당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변인을 통해서. 어쨌든 이것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메시지입니다. 정치 메시지죠. 모든 선택은 열려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메시지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지금 여기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국민의힘에 가는 것이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직전까지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국민의힘에 간다는 그런 결정한 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자강론, 일단 국민의힘 안의 주자들을 더 몸집을 키우겠다. 이 자강론에 꽂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고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어제 CBS 라디오, 어제 뭐 모든 방송에 다 출연했죠.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이 튀고 하태경 의원까지 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대교체 어젠다를 선점한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무리하게 굽힐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무리하게 굽힐 필요가 없으면은 윤석열도 이준석에게 무리하게 굽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서울신문 일면 보시면은 버스는 정시에 떠난다. 이러니 떠나면 기사만 손해다. 어제 그런 논쟁이 있었죠. 이준석과 윤석열 쪽의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이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떠나면은 기사, 이준석만 손해고 우리는 택시 타고 목적지에 먼저 갈 수도 있다. 장예찬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준석은 8월이면 정치적 결단 충분한 시간 아니냐. 8월까지 들어와. 이것이고 윤석열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칫 들어갔다 불공정 경선이 되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경제 대통령론. 자, 이런 것이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밖에 있는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이거 찜찜한 것이죠.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불공정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8월까지 결단해라. 윤석열 쪽에서는 먼저 출발하면, 우리 빼고 먼저 출발하면 손해다. 이렇게 지금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루하게 갈지, 상당히 대선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개월도 안 남았죠. 지금 민주당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아직 티격태격하고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준석은 판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 어제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가서 반문 빅텐트가 제 소명이다. 하태경, 그런 빅텐트라면은, 반문 빅텐트면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다 들어오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태경을 비롯해서 당내 주자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대선 주도권을 지겠다는 셈법이 이준석에게 있다. 한겨레 분석이고, 윤석열은 등판 시기를 엿보고 있다. 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독자 노선 사이에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대변인 통해서 모든 선택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안 갈 수도 있다. 압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은 보수 진영에서 큰 리스크를 안게 되죠. 분열입니다. 분열. 2017년과 같은 그런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정말 끝판에, 막판에 야당 복을 다시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자, 야권은 그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즐깁니다. 지금 즐기면서, 죄송합니다. 여권,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즐기면서, 야권보다 한 발 앞서서 경선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조선일보 사면을 보여드렸죠. 당박 주자들의 손 내민 이준석. 자, 그래서 야당 상황을 이렇게 조선일보가 정리를 했는데, 오면에서는 여당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대선 기획단 띄우는 여,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본격 레이스. 이재명이 계속 앞서가고 있죠. 한 10달 동안 이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전에는 전체 1위였다가 지금 윤석열에게 조금씩 밀리고 있죠. 이재명은 다음 달 초쯤에 출마 선언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인 지지 조직을 정비 중이다. 이낙연은 늦어도 이달 말 선언하고 2030 소통위에서 온라인 게임도 하고 있다. 자, 정세균은 상암 DMC에서 17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파격적인 행사 연출 고민 중이다. 자,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다크호스도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유일한 70년대생, 청년 문제 연일 언급, 젊은 피 강조. 자, 이재명이 10달째 20%대. 자, 버티고 있는데 이재명이라서 버틴다. 그런데 본선에서 가령 가능할까? 이런 갑론을박이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용진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변화 열망, 마그마처럼 들끓어. 민주당은 뭐하나? 자, 이렇게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 이러면서 박용진이 또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3명의 주자가 착착 예정대로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거기에 다크호스,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하는 박용진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다음 대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불안정하게 지금 대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정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끝까지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아일보 8면에 나온 사진인데 어제 많이 화제가 됐었죠.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문재인을 중앙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남아공화국 대통령을 편집을 해서 잘라내버렸습니다. 위에는 잘라내버린 사진이고 아래는 원본 사진이죠. 남아공화국 대통령을 끝에는 남아공 대통령을 잘라내버리니 문재인이 마치 중앙 쪽에 위치한 것처럼 자 그렇게 연출된 사진을 버젓이 정부 공식 페이지에 싣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